기하, 도형을 정의하다. 초등 수학에서 도형은 먼저 그림으로 보여준 후 도형의 이름을 붙여주는 약속이지만 중등 수학의 기하에서는 먼저 도형의 이름을 말한 후 보조도구로 그림이 등장해요. 그래서 기하에서 도형은 말로 존재하게 돼요. 즉, 그림보다 말이 우선이 되지요. 도형의 이름과 뜻은 모두 말로 정해지게 됩니다. 말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도형에 대하여 정의를 밝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면 정의는 대상의 뜻을 명백히 규정하는 거예요. A는 B이다와 같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정의를 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서 머릿속에 모양이 잘 떠오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면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즉,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도구로서 이용되며 도형 그 자체는 아니란 겁니다. 도형의 대상은 그림이 우선되어서 보여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를 반영하지만 기하의 대상은 보이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되므로 말의 세계, 즉 개념과 이론의 세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하는 그림보다는 말이 우선이 되며 말로 이루어진 개념과 이론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증명이란 전제가 되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논리적인 추론을 거쳐서 결론이 되는 사실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해요. 전제가 되는 사실을 통해서 결론이 되는 사실을 유도하는 과정이 증명이 되며 증명에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해요. 이 근거가 되는 전제된 사실은 결론에서 주장하는 사실보다 더 일반적이고 근본적이어야만 해요. 그래야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마치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이라는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사실 때문인 것과도 같아요. 근거가 필요한 이유를 도미노 게임과 연관시켜 설명을 해보면 세워져 있는 도미노를 가만히 두면 쓰러지지 않죠. 이 도미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해요. 논리의 근거가 그 첫 번째의 액션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증명 과정은 자발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근본적인 다른 근거를 토대로 연쇄적인 반응을 통하여 나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어요. 즉, 나의 주장을 정당화해 줄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증명하고자 하는 주장은 가지가 되고 증명의 근거는 뿌리에 해당이 돼요. 근거가 되는 뿌리로부터 논리적 추론이라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나무가지에 이르는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증명을 하기 전 미리 그 뿌리가 되는 근거를 먼저 찾아 내려가자. 예를 들어 오각형의 내각의 합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뿌리인 근거를 추적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주어진 오각형을 삼각형으로 쪼개고 이렇게 쪼개진 세 개의 삼각형의 내각을 모두 더하면 되며 또한 삼각형 하나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됨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근거를 토대로 근거의 추적 순서를 알아보면 1. 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기 위하여 2. 오각형을 3개의 삼각형으로 쪼개면 삼각형 하나의 내각의 합의 3배가 된다. 3. 여기서 삼각형 하나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됨을 이용하자. 주장에 대한 근거를 추적하는 순서는 1, 2, 3으로 진행을 해요. 실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즉, 근거의 추적 순서와는 반대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증명은 3, 2, 1의 순서가 돼요. 이는 마치 연어가 강에서 산란되어 살다가 바다로 내려가서 다 큰 성체가 되어 산란하기 위하여 다시 태어난 고향의 하천으로 회귀를 하듯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증명의 순서는 3,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됨을 알고 2.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삼각형의 3개의 내각의 합과 같으므로 1. 따라서 구하는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540도가 된다. 이와 같은 순서를 거쳐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수식은 사용하지 않고 단지 증명의 순서를 나열한 거예요. 그렇다면 근거를 어디까지 계속 추적해야 할까요? 앞의 예에서 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증명할 때 삼각형 하나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를 근거로 증명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실마저도 더 근본적인 다른 사실을 근거로 증명이 되어야 해요. 삼각형 ABC의 꼭지점 A를 지나고 변 BC에 평행한 직선 PQ를 긋는다. 이때 각 B와 각 PAB는 억각이므로 서로 같고 각 QAC와 각 C도 억각이므로 서로 같아요. 따라서 구하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평각과 같게 되므로 180도가 됩니다. 여기서 억각이란 엇갈린 위치의 각을 말하지만 아직 배운 내용이 아니므로 나중에 개념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다의 근거는 평행선의 억각은 서로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평행선의 억각은 서로 같다는 사실에도 근거가 있어야 해요. 이 근거는 평행선을 그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평행선 하나를 그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평행선 하나를 그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이용하여 증명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사실은 아직도 증명되지 않고 있어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누군가를 호출해야만 첫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이와 같이 더 이상의 근거를 찾지 못하고 증명을 할 수 없을 때 이 근본적인 사실을 공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주게 됩니다. 만약 공리를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증명도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되죠. 공리를 인정함으로써 증명의 연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깔끔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리가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가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자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정리도 증명의 출발점이다. 원칙적으로 증명은 공리를 출발점으로 하지만 이렇게 되면 증명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므로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 대책이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리는 이미 증명된 사실이므로 공리는 아니지만 공리와 똑같이 확실한 사실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정리로부터 증명을 시작해도 된다는 겁니다. 즉, 정리라는 자격은 인증마크와 같아요. 엄밀한 검증을 통해 인정받은 증명에 대해서만 정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은 대부분 정리를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참고로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를 추측이라고 하고 정리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1904년 푸엔카레의 추측으로 약 100년 동안 추측으로 남아 있었고 밀레니엄 난제였지만 2003년에 증명이 되면서 비로소 푸엔카레 정리로 불리게 되며 밀레니엄 난제들 중에서 최초로 해결이 됩니다. 초등 수학에서 다루는 도형의 경험이나 실험에 대한 예를 살펴볼까요? 다음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서 경험해보는 과정이에요. 먼저 색종이를 그림과 같이 반으로 접어요. 접은 색종이를 그림과 같이 선을 그은 후 선을 따라 잘라요. 잘라진 삼각형을 그림과 같이 펼치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세 번째 그림에서 접혀진 직각 삼각형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X 표시를 한 후 이를 펼치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은 서로 겹치게 되므로 같은 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은 서로 같다는 성질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초등 수학에서는 직접 그리고 잘라보고 측정하면서 손으로 눈으로 활동하며 진행을 해요. 마치 과학 실험을 하는 것과 같죠. 반면 중등 수학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유도하는 과정을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또한 중등 수학에서 다루어지는 기하의 증명에 대한 문제는 그 시작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서나 문제집에 등장하는 증명의 문제는 시작하는 근거가 먼저 제시되어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요리를 할 때 주어진 재료와 요리의 레시피를 이용하여 요리를 완성하는 것과 같죠. 예를 들어 김치 볶음밥을 만든다고 할 때 닭, 김치, 식용유, 베이컨, 달걀, 간장, 대파 등의 재료는 기하의 증명에 사용될 시작점과 같고 문제에서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 재료를 가지고 레시피의 순서대로 요리를 진행하듯이 증명을 할 때에도 제시된 근거를 토대로 순서대로 진행하여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이끌어내면 기하의 증명은 완성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변 AB와 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변 BC의 교점을 딜하할 때 위에 있는 증명에 사용될 두 가지 조건들은 전제가 되는 사실로 길이가 서로 같다거나 각을 이등분한다는 것은 증명이 필요 없거나 이미 증명이 된 정리이므로 이들을 이용하여 증명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두 삼각형 ABD와 ACD에서 위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면 변 AB와 변 AC는 같고 선분 AD가 각 A의 이등분선이므로 각 BAD와 각 CAD는 같으며 선분 AD는 두 삼각형에서 공통인 선분이 됩니다. 따라서 두 삼각형 ABD와 ACD는 SAS 합동이 됩니다.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면 대응하는 각도 서로 같게 되므로 각 B와 각 C는 같게 돼요.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은 서로 같다는 것을 이와 같이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일련의 논리적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고 처음으로 보는 합동의 정의, 기호나 조건은 본격적인 개념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할게요. 실험 등으로 보여주는 방식인 초등수학과 달리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중등수학에서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이용하여 결과가 되는 사실을 이끌어내고 또한 추리를 통해 머릿속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증명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증명하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물건을 사고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과정에서 왜 그럴까라는 증명을 해가면서 생활하지는 않으니까요. 증명이 요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신분증명이나 법정 다툼에서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증명을 요구하죠. 여간에서는 증명을 통해 검증해보지 않으므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즉, 왜? 라는 질문을 썩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유년기 시절을 회상해보면 그 당시엔 궁금하고 모르는 것들이 대다수여서 왜? 라는 질문을 주위의 어른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쏟아내지만 어느 정도 궁금한 점들이 해소가 되는 시기를 지나면 왜?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라는 질문이 더 익숙해지게 됩니다. 증명이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뇌와도 연관이 있어요. 뇌가 증명을 자연스러워하지 않아요. 뇌가 활동을 해야 무언가를 증명해낼 수 있지만 뇌 역시 증명을 어려워해요. 증명의 뇌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특별한 순간에만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뇌는 증명에 특화된 기관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이 뇌의 일차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그 목적 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재구성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지요. 즉, 뇌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때 직감적으로 신속히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 직감의 근거는 과거의 경험적 데이터가 됩니다. 새로운 정보를 과거의 데이터에 견주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데이터로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뇌는 대뇌 피질 같은 특별한 부위에서 비상 시스템을 작동시켜 이를 해결하고자 해요.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뇌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작동시켜야만 왜? 라는 증명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도 힘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무척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예요. 초등학교에서 쉬웠던 도형이 중학교로 넘어오면서 기하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고 증명이라는 난관을 만나면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증명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건너뛰듯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앞으로 배울 매 2학기에는 기하의 영역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이 되며 고등 수학으로 넘어가면 기하가 아닌 대수의 영역에서도 증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등장하니까요. 게다가 고3이 되면 치르는 수능 시험에서도 거의 매해마다 증명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증명 과정이 두려운 학생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은 미국의 심장 전문의 로버트 엘리엇의 책에 나온 말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인생 처방전인데요. 무엇이든지 처음에 받아들이는 과정은 무척 힘이 들겠지만 회피하지 않고 일단 부딪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뇌는 서서히 적응하는 놀라운 힘이 존재하거든요. 마치 우리의 어린 시절 구구단을 처음 외울 때처럼요. 이어질 다음 강의에서는 도형의 한계에 따라 도형에서 기하로의 전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